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도 지금 동영상이 안 되네요. 한 시간 정도 찍었다가 실컷 찍고 보니까 동영상이 녹화가 안 돼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지금 다시 다른 프로그램으로 소리만 지금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만간 빨리 이렇게 그 다른 카메라로 대체를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깔았는데도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나부모행하고 지장간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천지인 삼재라는 논리에서 삼원사상을 가지고 명리학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롱명신 하는 부분에서 연의 그 나범을 우리가 인원으로 봤잖아요. 그죠? 신법 명리학으로 들어오면서 이 인원이 지장간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장간은 천간하고 관계없이 지지의 지지에 의해서 그 지장간이 그대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역에서 말하는 천지인의 1대1대1의 대응관계가 명리학에서는 1대1대1의 대응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주가 다른 삶을 사는 원인이 다른 간섭 요인이 있을 거다 하면서 제가 뭐 태어난 곳이나 배우자 인연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논란거리는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뭐 말하고자 하는 주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 정도 해놓고 우리가 여기 이제 사문론에서 천원 지원 우리가 인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천원을 녹 지원을 제명 인원을 신명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천원은 우리가 고기를 얘기하고 그죠? 지원은 빈부 같은 거를 얘기하고요. 인원은 뭐요? 어리석고 어짐을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죠.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여기 이어중명서에 있는 부분입니다. 통리무라라는 부분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법명리학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는 거의 이런 언급들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자평학은 인원으로서 장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장간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놨죠. 원료분열하고 얘기를 안 해놨습니다. 그죠? 지장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 god법명학에서는 나부모행이 담당했던 거를 신법명리학 자평학에서는 인원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나부모행은 천간과 지지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건데 상수적으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의 구성에 따라 나부모행이 달라집니다. 그 규칙은 조금 나름대로 이제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오행대이라는 책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나범오행은 고품명리학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아니고 명리학 공부한다고 하면 고품명리학에 대한 어떤 것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범오행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쭉 보면 그 연애자평에도 조금 있고 있거든요. 있는데 삼명통에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논리정연하진 않아요. 논리정연하진 않고 설명이 조금 이연령 비연령하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장간하고의 비교해서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근데 이 지장간에서는 오로지 지지의 글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장간이 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천간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지장간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데 대한 거는 신규철 논문에도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신규철 씨 논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신규철 논문은, 대출, 그, 복사가 다운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복사 신청을 해야 돼요. 절차가 복잡한데 여러분들 그거는 빨리, 그,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신규철 논문에 대한 복사 신청을, 해당되는 도서관에 하십시오. 그래갖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법명학은 태세를 중시하는 연본일주다.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아까 동영상으로 실컷 찍다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지금 다시 이제 목소리만 넣는 건데 어,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자, 이게 이제 연본 일주로는 고법 명리학인데 이어중명서나 낙록자부 이거는 이제 왕정강, 이동, 석담령 그다음에 서자평의 주도 있습니다. 낙록자, 산명소식부는 4개, 4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각각 주석자가 다르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산명통에도 고법명리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법명리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주죠. 연은 따로 이렇게 떼어내 놓고 그죠. 연본 이렇게 본으로 하고 일을 주로 하는데 태월 일시로 해서 사주 체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호정명서에 보면 사주란 태월 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연을 군으로 월 일시를 신으로 삼아서 연은 일보다 위에 있다고 설정한다. 이게 고법명리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본과 일조의 건항함이 주요한 설정 중의 하나인데 이들 주체의 왕세 판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이 왕세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시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왕상휴수사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시가 12월로 바뀌면서 우리 12월령이라는 거 있었다고 했죠. 여시춘추나 예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했죠. 해남자에도 있고 그죠? 자, 그런 12월령 그러니까 12달의 기운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기운들을 읽어내는 것을 천간의 오행으로 읽었죠. 그러다가 그게 더 발달되면서 10간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12지지에 영향받는 오행의 기운을 읽으면 이게 12운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12운성이 되는데 이거를 10간으로 읽어서 12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10간의 기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음포태 양포태를 구분하는 음생양사 양생음사를 구분하는 12운성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론은 그렇게 발달해 가는 과정을 밟는 거죠. 그런데 스라보 선생은 어떻게 해요? 오행의 12운성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안 가고 예, 그렇게 되었다고. 그 이론들은 왕상휴수는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이론들은 두부 자르듯이 잘리면서 뭐 지나온 이론은 아예 안 썼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받아서 계속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형태로 이론이 자꾸 진행되어 온 거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연간, 영지, 연나범 등을 중요시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목일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날 신법사주에서는 목의 일간하면 태어난 날이 갑이나 을인 경우를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고법사주에서는 목인 이렇게 얘기하면 갑을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연간이 갑을이나 목인이 되는데 여기 또 하나 구분이 되는 게 나범오행으로 목인도 된다는 거죠. 나범오행으로 목인. 그래서 우리가 나범오행으로 목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그 뭐 무진기사 대림목, 이모 개미 양요목, 뭐 경인신묘 송백목, 또 경신신유 경신신유 뭐 경신신유 뭐더라? 자자자자 성유목. 이것도 쉽지 않네요. 임자개축, 상자목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부모행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경신년에 태어났다. 경신년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 사람은 연의 나범이 목이라는 거예요. 경신신유는 성유목이거든요. 예. 경신신유는 성유목이기 때문에 이걸 나범 오행으로 목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목인 이렇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천간에 이렇게 연의 천간이 갑이나 을로 시작되는 거는 이거는 연간이 목인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론들이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그거를 지금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두기와 고두재는 연의 천간이 갑을인 경우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고요. 고중유제라는 게 있고 뭐 또 뭐가 있더라? 여기 고중유제가 있고 여기 절처무의라고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연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연주가 나부모행으로 목이냐 화냐 금이냐 수냐 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런 나부모행을 쓰는
그 간법이고요. 이론들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천간 오행 관점의 묘고론 전개가 자 고두기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묘고죠, 묘고. 묘고인데 그 위에 관성이 있다는 말이고, 묘고인데 그 천간이 재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고두기나 고두재는 다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어, 흥거살이라는 살을 가지고 여기 흥거살이라고 있죠. 흥거살이라는 살을 가지고 이게 고두기와 합쳐졌을 때 안 좋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갑을인이 신미를 보면 정사를 싫어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갑을인이라는 거는 연의 천간이 갑이나 을인 경우에 그죠? 어, 신미는 이게 이제 신금은 이 갑을인의 관성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미토는 갑을의 묘지가 된다는 거죠. 예.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천간에 정화가 와서 이걸 관을 깨는 거를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화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정사는 정유, 정축, 정미, 정묘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하필 정사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은 별로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은 또 뭐 이렇게 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사가 나무모행으로 따지면 병진정사라 해가지고 이 토거든요. 네, 토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그렇게 관계가 됐는지는 저는 잘 지금 모르겠고요. 자 여기 한번 더 보면 이제 병정인이 그러니까 연의 천간이 병이나 정화일 경우에는 이 임수가 관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병정화의 묘지는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술이 고두기가 됩니다. 근데 이 관을 극하는 무토가 있죠, 그죠? 무토인데 이게 또 무토도 뭐 무자, 무인, 무진, 뭐 무오, 무신 이런 거 많잖아요. 무술 이런 거 다 많은데 왜 무인이냐 하는 부분은 좀 그래요. 무인기묘는 이게 성두토거든요. 예, 무인기묘는 성두토인데 그것도 지금 잘뭐 거기에 대한 이론들은 잘 모르겠고요. 자, 또 무기인이 갑을 본 거는 천간에 이거 연주에 다른 그러니까 연월일시 죄송 연이 이제 무토나 기토 연의 천간이 무토와 기토인 경우에 태월일시가 되겠죠. 그게 이제 갑이 들어오면 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진을 맞다는 거는 이 수토동궁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수와 토는 진에 임묘한다는 수토동궁을 가지고 봤을 때 무기토의 묘지가 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관을 극하는 경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경금을 극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고두기를 극하는 거죠. 이 글자들이 전부 이제 흥거살이라는 거죠. 이 경인도 우리가 경인신묘 송백 목이거든요. 나보 모행으로.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정사가 오고 왜 무인이 오고 왜 경인이 오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연의 천간이 경금이나 신금인 경우에는 관이 이제 정화가 될 거예요. 그죠? 왜 경금, 신금은 묘지가 축이니까 정축인데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잘 제가 설명을 왜 정축은 이제 병자정축이 간화수라고 나무 모형으로 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뭔가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인이는 연의 천간이 임수나 개수일 경우에 관성은 무토가 되죠. 근데 이 임수와 개수의 묘지는 진이 되니까 그죠? 이게 고두기예요, 고두기. 근데 이거를 이 천간의 무토를 극하는 간목이 이렇게 오면 이게 흥거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갑인이 왜 오느냐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갑인 을묘 대개 수거든요. 나무 모형으로 수예요, 수인데 이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 고두기와 흥거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천간은 연간이고 여기서 말하는 간지는 월일시 내에서 보는 묘고간지다. 태는 또 빼놨네요. 태월일시는 말을 안 하고 월일시만 얘기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는 간지는 꺼리하는 바를 소개하고 있다. 이제 이게 그 꺼리하는 바라는 게 그거죠. 그 쉽게 말해서 흥거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 얘기했고 자, 위 내용은 고둑이라는 간지정연과 흥거사를 함께 나열했다 이래놨는데
뭐 이 헌거사라고 설명해 놨는데 이 고법에 대한 설명들을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해 놓은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나보모행으로서 이모개미가 양육목인데 이제 그 목 나보모행의 묘고는 실은 이거거든요. 개미. 예, 그런데 이제 이거 나보모행으로 본 게 아니고 위에 고두기는 연의 천간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냥 미토를 그냥 목으로 보고 그 위에 글자는 이제 관이나 재가 들어오는 거는 고두기 또는 고두재 뭐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연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고두기의 관기를 재차 파악하는 식상 이게 헌거사를 아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묘고를 천간의 오행 임묘지로 반영하였다. 이 천간이 나범이 아니고 그죠? 연의 천간을 갖고 그냥 임묘지를 본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고두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고두제. 자, 고두제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갑을인이 그죠? 이 묘지는 미죠. 근데 기토가 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 고두제입니다. 자, 병정은 술이 묘지고 그죠? 경금이 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술이 고두제가 된다는 거죠. 자, 무기토는 이제 여기 진이 화토동궁으로 무기토의 임묘지고 이 임수가 재성에 되죠. 그래서 고두제라고 하는 겁니다. 경신은 어떻게 해요? 여기 경신의 임묘지는 축이고 천간의 을이 재성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임계는 진토가 임묘지고 병진, 병화가 재성이 되죠. 이게 전부 고두제인데,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아까 고두기하고 고두제는 전부 뭘 본 겁니까? 그냥 연의 천간 정오행을 본 겁니다. 그죠? 연의 천간 정오행을 보고, 밑에는 그냥 임묘지를 보고 재성을 같이 본 거예요. 그죠? 이게 정오행으로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고법인데, 예, 그렇게 본 거고, 이제 연본이기 때문에 연을 위주로 그렇게 풀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군자는 주로 정곡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고 일반인은 가업을 차분하게 경영한다. 재운이 좋다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부모행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는 연의 천간이 갑을이냐 목을 그냥 가지고 본 거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연주를 가지고 그 나부모행을 가지고 목인, 화인, 토인, 금인, 수인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자, 을축, 해중금 이러면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은 금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병인, 정묘, 노중화 이러면 병인년이나 정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화인이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진기사, 대림목 이래 버리면 무진년이나 기사년에 태어난 사람은 목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경호신비, 노방토 이래 버리면 경호년이나 신미년에 태어난 사람은 토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한 게 고중유제와 절처무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목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무진기사 대림목이나 그 경신신유 성유목이나 경인신묘 송백목이나 이모개미 양유목이나 임자개축 상자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목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이 그런 연간 그러니까 연주가 그런 식으로 태어나면 목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미를 얻었대요. 신미를 얻었다 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모년이다 하면 이모년생이라고 하면 이모년생은 이모개미 양유목 해가지고 이 목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요 미토를 본 거는 목인이 나보모행의 목인이 여기 미토는 그 자체로 자기의 임묘지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신미라는 글자가 목의 나부모행으로 목의 재성은 나부모행으로 토가 되겠죠. 또 그래서 경호신미가 노방토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고중유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화인은요. 화인은 아까 병인정묘 노중화 이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병인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연의 나부모행이 화에 해당되거든요. 이 사람을 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는 나부모행 화가 임묘하는 데는 술이죠. 술. 그러면 술이 들어가면서 위에 어떤 천간이 오는 게 이 사람한테 있어서 금이 되는가?
그게 이제 화인의 재성이 나부모행의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술신해가 차천금이라고 하거든요. 비녀를 말하는데 이 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중유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토는 뭡니까? 토는 아까 경호신민 노방토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호년이나 신민년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나부모행으로 토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토인인데 자 이게 이제 그 임진년을 얻었다는 거예요. 임진년을 자 임진년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임진년을 얻으면 임진계사 양묘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임진계사 양묘목. 그런데 자 이게 토인이니까 진토가 수토동궁에 의해서 묘지죠. 묘지고 위에 천간으로 임진이 들어가면 그 임진이라는 나범오행이 수가 되니까 토극수하는 나범오행으로 토극수하는 재성이 되는 거죠. 예. 이거 나범오행을 모르면 참 이해하기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수인이라고 했습니다. 수인은 우리가 뭐 아까 제가 임진계사 장유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갑인을묘 대개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갑인을묘 대개수 또 갑신을류 정천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해에 태어나면 나부모행으로 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진에 인묘를 하죠. 진에 인묘하는데 이 나부모행의 수는 나부모행의 화가 이 사람한테서 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이 들어가는 천간에 뭐가 오는 게 나부모행으로 화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갑진을사복등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진을 얻으면 고중유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인은 우리가 나부모행으로 금이니까 갑자 을축 해중금 이러면 갑자년에 태어나든지 을축년에 태어나면 금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오을미도 사중금 이래가지고 금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런 형태로 연주가 이루어지면 금인이 되는데 그 금은 축에 인묘를 하니까 그죠? 축이 묘지죠. 아까 묘중, 고중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위에 어떤 글자가 올라와야 목이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자개축이 상자목이거든요. 그래서 개축이 이 사람한테는 나부모행으로 목이 되니까 나부모행 금인한테는 이 개축이 재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고중에 재가 된다. 고는 이 축이 이제 목인의 금인의 묘지가 창고가 되니까 그 안에 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재복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좀 어렵습니까? 네. 자, 위 내용을 살펴보면 태세가 극하는 오행은 이 태세는 연주인데 이거는 나봄 오행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글자가 또 인묘하는 것들도 나봄 묘고간지도 나봄 오행으로 이제 재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중유제의 전형은 기라는 의미로 간주하고 그죠? 제몰이 풍요롭고 처지가 굉장히 부유함을 간주한다. 그러니까 나봄오행 고법사주로 풀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뭐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잡기를 논하는 과정에서 좀 고법 명리학의 이론 중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고정유제는 연지 기준으로 우리가 연주 기준으로 그죠? 묘고 간지의 나보모행이 악극자의 제의 관계일 경우들 얘기하고 있다. 이래놨죠. 그래서 사문론에 입각하여 인원의 주체가 연주인 나부모행이 주체인 연주 나부모행이 묘고에 인묘하고 아까 전부 나부모행 금은 축에 인묘하고 그죠? 이 수토동공을 쓰고 있다는 것은 나와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글자가 또 다시 나부모행으로 이 연주 나부모행의 재성이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명이 묘절을 대하고 반대로 태세가 두려워하는 오행이 여기에 고지에 보태어지는 것을 얘기했다. 이러는데요. 자, 목인이 을미를 얻었다. 그죠? 을미를 얻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갑오 을미 사중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좋게 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 목인인데 이 목인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목이 뭐가 있습니까? 임자개축 상자목이라고 하면 임자년에 태어난 사람은 나부모행으로 목인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를 보면 이 사람은 목의 묘지를 본 거죠. 그죠?
자기 묘지를 보고 있으면서 자 이게 을미가 뭐가 되는가 하면 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지에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극을 당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는요, 우리가 병인정묘 노중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병인년에 태어나면 이 사람은 화인이라고 하거든요. 나부모행으로 화니까. 그런데 이 수를 보면 이제 이 화의 임묘지가 되고요, 그죠? 그 중에 임술이 보면 임술계해가 대해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나부모행으로 또 수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화를 극하는 모양이 되니까 이걸 전부 절처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토는요. 우리가 수토동공을 같이 하니까 진의 인묘를 하죠, 그죠? 토인이 진의 인묘하는데 우리가 토 같은 경우는 뭐 경호신미 노방토 뭐 또 무인기묘 성두토 뭐 이런 거 얘기했죠. 무신기유 평지목이네요. 예. 대역토입니다. 무신기유가 대역토입니다. 예, 이런 형태가 전부 토인인데 이게 무진을 만난 거예요, 그죠? 무진은 무진기사 대립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보게 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우리가 절처무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인이 기축을 얻었다 하는 거는 금은요. 아까 제가 우리 뭐 본 것 중에 뭐 어떤 거 갑자을축 해준금 이런 거 있죠. 임신계유 금봉금 이런 것도 있었고요. 경진신사 백납금도 있고 가보올미 사중금도 있었고 경술신의 차천금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게 축을 보면 금의 묘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축이라는 게 이제 오행으로 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기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자기축 이렇게 얘기하죠. 무자기축 병력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를 본 거기 때문에 나부모행으로 자기의 묘지를 보면서 그 묘지의 나부모행 자체가 그죠? 자기를 극하는 오행인 경우 절처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수는요. 수는 우리가 아까 그 뭡니까 임진계사 뭐 우리가 장유수 뭐 이런 거 있었죠. 임진계사 장유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임진년이나 뭐 계사년에 태어나면 우리가 나부모행이 수인데 화토동궁 수토동궁에 의해서 진토에 인묘를 하죠. 그런데 이 수를 극하는 나부모행이 토에 해당된 병진정사 이러면 사중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절처무의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중유제와 절처무의라는 정형은 나부모행을 가지고 적극 활용한 고법명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부모행으로 목에 해당되는 걸 쭉 이렇게 전부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거 무진기사 대림목, 이모개미, 양유목, 경인신묘, 송백목, 무술기의 평지목, 임자개축, 상자목, 경인신묘, 승유목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신미 자체는 경호신미가 노방토거든요. 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부모행으로 토, 나부모행으로 목 이러니까 극하니까 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거를 고중유제, 자, 이 미토는요. 목의 임묘지가 되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절처무의는 나보모행으로 자기의 관이 되는 게 그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여기 있는 무진기사 대림목, 이목개미, 양유목, 경인신묘, 송백목, 무술기의 평지목, 임자개축, 상자목, 경인신묘, 성유목인데 전부 목이잖아요. 자기의 임묘지가 미토인데 이 을미가 가보을미 사중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극하니까 절처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나부모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처음에 했던 고두기와 고두제는 나부모행이 아니고 그죠? 그냥 태세의 연간의 정오행을 본 거예요. 그게 임묘하는 거와 재간관계를 설정한 거고요. 고중유지와 절처무의는 태세 연간이 아니고 연주입니다. 태세 연주의 나부모행으로 임묘와 재간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죠. 그죠? 자, 작기와 작기격의 검토, 정간투출과 관련된 복잡 양상 검토 이래놨는데, 자, 작기격은 음양을 적용하는데 느슨한 편이다 했는데 이게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심효첨 선생의 작기격, 그러니까 연해자평에서 나와 있는 작기격은 진토를 설명하면서 여기인 을, 중기인 삼합의 고진 임계, 그 다음에 무기 해가지고 이 기토를 넣는 바람에 이 음량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줬는데, 심효첨 선생은 이 작기라는 이유가 이게 많다는 말이 이 중기에서 삼합은 오행이 양간의 형태가 음간의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리고 얘는 단호하게 빼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월열 분야로 갈 때 기의 순환이 되는 여건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얘기했죠. 이 진은 묘월 다음에 온 거기 때문에 이 묘월의 본기는 을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목이 인월에 있던 간목과 묘월의 초기에 있던 간목이 진월로 넘어올 수 있는 소지는 없죠. 나보모 월열 분야에서도. 근데 지장간은 그거하고 다르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 지장간 규정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투출되는 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이 부분을 작기로 이해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죠. 예. 그런데 많은 논문들에서 이런 설명들을 틀리게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들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편 작기격에서 다루는 투출한 층간의 양상은 좀 다른데, 자, 앞서 말한 바대로 원령에서 투출한 층간의 음양 구분이 관대하다는 점이다. 이게 틀렸다고 했죠. 가령 원령이 잡기 진월인 경우 진월령 지장간에 을경우 세 개의 장간이 있는데 층간에 반드시 을경우와 동일한 층간이 투출하여야 구성한다는 조건뿐 아니라 작기격에서 논하여지는 층근 투출이라는 입장은 음양보다 오행을 강조하는 편이므로 이게 뭡니까? 갑을, 임계, 무기가 다 나와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갑, 목, 일간에 술월령이 출생한 경우 자 신정무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런 원칙보다는 완전히 다른 글자가 다 나와도 된다입니다. 여기 적혀 있죠. 천간에 신금이 아닌 경금, 투출하여도 작기 관격을 구성할 수 있고 천간에 정화가 아닌 병화가 투출하여도 작기 시상격을 구성할 수 있고 천간에 무토가 아닌 기토가 투출하여도 작기 적격을 구성할 수 있다. 아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틀린 말입니다. 예.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서도 이 사람이 얘기해놨듯이 순영용신을 가리기가 어려워지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당연히 그렇죠. 막 뒤죽박죽으로 다 나오면 심여점 선생의 자평진전은 이거를 어떤 형태로 보는가 하면 격의 순용이 이제 그 어떤 격이냐에 따라서 딱 정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겸격이 나온단 말입니다. 겸격이 나오면 이 동시에 투관된 청강 지장간 글자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유정무정을 또 얘기하거든요. 서로 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사길신격인데 서로 생해주는 관계라고 하면 유정이죠. 근데 사길신격인데 그 경격의 관계가 극하는 관계면 무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흉신격이라고 하면 극하는 관계가 있으면 오히려 유정하고요. 생해주는 관계로 사흉신격을 더 흉격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무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6가지가 지장간에서 다 격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복잡해지죠. 복잡해지고 자 이게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순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주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중기하고 이게 삼합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지지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거든요. 3번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면서 경격을 만드는데 이 두 개가 나왔다면 당연히 이게 본격이고 얘는 경격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나오면 얘가 본격이 되고 얘가 경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간에 이 글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본주 정기를 그대로 격을 삼는 거거든요. 아주 그 자평진전의 논리는 깔끔합니다. 이게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죠. 인다용제격이나 이런 것들은 사길신격인데도 재성을 써서 극하는 역용하는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 자평진전의 약점은 그 당시 이게 관을 중요시했다는 풍토 때문에 신문제 사회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성에 대한 처리가 너무 이렇게 좀 엄격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맞게 해석하기만 하면 두루두루 다 통용할 수 있는 아주 격국론으로서는 그만큼 좋은
간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쭉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보면서, 자, 그러므로 임묘한 오행에 의한 작기격은 세양 몰입하는 오행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자, 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진월인데 무토다. 근데 얘를 임진이 됐다 이러면, 이게 이 임수가 여기 임묘되었다고 읽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거든요. 심효점 선생님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자, 임수는 진중의 개수에 통근했다 하면서 강해져 있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근황 발을 이루어 비로소 격이 활발해진다 해놨는데, 이 근황 발을 이루는 거를 진술충으로 해서 계고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자평진전에 있어서의 격국정법에 있어서 제일 첫 단계인 일간대, 월지, 투간자나 삼합으로 격을 정할 때는 강약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격의 고절을 논할 때 일간대, 격국대, 격용대, 상신의 삼자관계의 균형, 밸런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신살 무용설이 작기격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했는데, 자, 한편 천간에 투출하지 아니한 경우 작기격을 분명하도록 구성요건으로 형충 또는 형충파일을 만남을 전제하고 있다. 이 점은 일반적인 격국론에서 발견하기 어려운데, 대체로 일반적인 격국은 형충을 만나는 경우 격국의 불안정성으로 흉왕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인 격국론에서 연령의 형충파에는, 자, 길보다 흉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는데, 작기격의 경우 형충파에는 오히려 발복 길기한 결과를 유도하는 측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지를 유도하고 이 근왕지로 유도하고 한다는 막 설명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뭡니까? 결국 계고를 해야 된다. 형충으로 계고를 해가지고 안에 임묘되어 있는 오행을 꺼내 써야 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죠. 이게 연해자평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효점 선생은 이거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논문 전개 방식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신살무용론하고 관계없는 거죠. 지금 논문의 본문 배치가 제목하고 좀 언밸런스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형충이 주는 효용으로는 형으로 인한 발암과 충으로 인한 동암이라는 이제 발과 동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형충에 의해 해당 지지가 발동함으로써 그 기운이 왕성하게 된다 해놨거든요. 야, 이게 참 작기 지진의 인묘한 오행이 활발하도록 돕는다. 누가요? 형충이. 자, 이제 이거 이제 자평진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틀렸다는 걸 금방 아실 건데, 자, 일단 이거 끝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이제 어제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겁니다. 자, 이게 수월 달에 태어났는데 축이 와서 형을 하는 거예요. 네, 축이 와서 형을 하면, 자, 이 수월 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행, 이 병화가 임묘되어 있죠, 그죠? 병화가 임묘되어 있는데 축이 와서 이렇게 충을 하면, 축술형을 하면 토가 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정무가 있고, 그죠? 신정무가 있고, 여기는 개신기가 있는데, 이 글자의 관계에서 이 정화가 형충파열을 하면서 상한다, 개수에 상한다는 논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론들이 있는데, 지금 이 이론은 이걸 충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오는 인을 당겨와 가지고 생을 유도한다. 병화가 인에서 장생하는 거 맞죠? 12운성으로. 그런 논리로 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전부 진술충미에 전부 다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축을 만난다 하면 축 이어 다가오는 동방의 목기를 만난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축 다음에 인이 오니까, 그죠? 봄에서 병화의 장생지를 인해서 병인생이니까, 그죠? 장생지를 만나기 때문에 화의 장생지를 얻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고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축대운이 오면 축이 10년 동안 작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순행역행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이게 축 다음에 그 다음 대운이 만약에 자대운으로 넘어가는 대운이면, 역행하는 대운이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 이건 좀 그 글자를 그렇게 얘기하면 참 정말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뭐 병화일간에 경검의 재성을 쓰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유가 왔다. 그럼 유가 왔으면
왕지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재성을 쇠지로 유도한다. 뭐 이렇게 설명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논리적으로 너무 억지인 것 같고 경강부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미도 술미형을 하는 걸 보면요. 이 미는 목을 숨겨놨죠. 그죠? 그러면 술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 오거든요. 해월이 오면 이게 이제 장생, 간목의 장생지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좋게 보는 거죠. 계고를 해서 쓴다. 그래서 해수에서 목기가 장생하기 때문에 좋다. 이런. 근데 진진자형은 그렇지 않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수도 동문론으로 보더라도 안 되거든요. 예. 진진자형을 하면 진 다음에 이제 사가 오는데 그죠? 수의 절지가 되거든요. 이제 수토 동독으로 보면 이 무토가 록에 들고 그죠? 기토는요. 이 사회에서 왕입니다. 이 록 아닙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짜는데 예, 그런 형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안 된다 이래놨죠. 토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록을 로강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잖아요. 형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축술미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진은 진진자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못 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충은 돼요. 일단은요. 충은 진이 그죠? 수를 인묘시키고 있는데 술이 오면 이렇게 록을 짭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도 진술충하면서 토가 동하는 거지. 그 다음 그 오행을 당겨가지고 그 다음 달의 기운을 당겨서 이렇게 쓴다는 거는 말이 좀 어폐가 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술 다음에 거꾸로 역행하는 거는 유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유대운으로 가게 되면. 예. 해운으로 도는 거는 맞겠죠. 해운으로는 어차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계속 반복하니까 되는데 이게 대운을 갖고 읽을 때는 또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행역행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구분은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술은 병화를 숨겨놓고 있는데 여기 진이 오면 그 다음에 사가 오니까 록을 깔고 들어오죠. 이 미는요 갑목을 숨겨놓고 있는데 그죠? 축 다음에 인이 오니까 이게 갑이는 록이거든요. 예, 그렇게 예, 해석은 가능합니다. 이 축은 금을 숨겨놓고 있는데 그죠? 미 다음에 신이 오니까 그죠? 이 금의 록이 되는 거거든요. 록은 되는데 참 이거는 자, 이 충이 있다면 장차 로광지의 지지로 유도된다. 이게 참 10년 동안 대운이라고 하면 그게 10년 동안 진술충을 해가지고 뭐 충미충을 해가지고 토가 동해갖고 완전히 그 숙이나 이런 것들 다 말려버릴 건데 토만 동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걸 강하다고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건 저는 의문입니다. 예. 이제 이걸 이제 파에까지 연결을 다 시켜놨어요. 파에까지. 그래서 파는 이제 우리가 뭐 축진파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술미하고 이런 거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오묘파 이런 거는 작기가 아니니까 빼고요. 이제 이런 형태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논문들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하면서 제가 적은 자평진전 책 가지고도 같이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충파가 이제 동안과 바람을 가지고 이제 유용하게 쓴다고 하는데 형의 경우는 생지를 유도하고 충의 경우는 로광지를 유도한다. 제가 아까 설명해놨죠. 이제 좀 너무 억지다, 경강부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기 내 인묘한 오행이 생황의 지지로의 흐름을 유도받음으로써 장차 근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당장은 아닌데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좀 저는 이 아이디어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게 아니다 하면 딱 던지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잡고 좀 늘어진 것 같아요. 예. 장간이라는 물질적 관점이나 오행의 생각이라는 관점보다 포테론적 관점으로 분석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본 중심의 묘관지의 정형을 일주 중심의 묘관지의 정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너네 보고자 한다 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생년의 천간 중심의 고두기, 고두제는 이거는 정오행을 반 거죠. 그리고 생년의 나부모행을 중심으로 한 거는 고중요제와 절처모의는 이거는 전부 나부모행으로 읽은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읽고 있는 거는 응용해 볼 만한 가치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자평학의 작기 묘고의 정형은 임묘하는 오행이 재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한다. 한편 고법명학의 묘고의 정형은 임묘하는 오행이 오행 즉 태세 연간 연주천간 즉 주체의 오행이다. 이거는 이제 고두재하고 고두기를 갖고 이 얘기를 한 경우고요, 그죠? 이렇게 볼 때는 이 재관은 묘고에서 건기를 전혀 도모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그대로 재성이고 관성이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근의 개념하고는 달리 읽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작기 제격이나 고도재는 전부 천간의 오행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거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진술충미의 묘고는 우리가 오늘날 통변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게 뭡니까? 부성인묘를 갖고 얘기하죠. 부성인묘. 그래서 부성인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여자분이 부성인묘를 내 사주에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언제 발동을 해가지고 남편과의 이별 내지는 사별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들을 읽을 때 이 인묘를 읽죠. 자, 그래서 관성이 인묘되어 있는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급장은 어디까지 답니까? 가슴까지 달죠. 이마에 모자에 붙이든지 어깨에 붙이든지 가슴에 달지 우리가 구두 밑창 안에 계급장 숨기고 명함 숨기고 안 하죠. 재성은요, 돈은 우리 양말 속에 구두 밑창 속에 비상금으로 숨깁니다. 그래서 묘지에 들어가 있는 재성은요,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재물이 창고 안에서 일정 시점을 기다리면서 저장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계급장이나 관성은요, 묘지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거는 드러내지 못한 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우리가 그걸 육친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말했듯이 재성이 인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죠. 관성인묘는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오늘날 통변할 때 서물설서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뭐 고두제, 고두간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고중유제 이런 거 절처무의 이런 것들은 한번 나보모행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안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써먹을 만한 것들이죠. 예. 한번 참고용으로 쓸 수 있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평학에 소개하는 작기 내 이른바 여기를 포함하여 이해하는 작기론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양상이 없었다. 이 고법명학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깔끔하게 이제 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논문에서 말하는 작기 묘고론에서 형충은 계고에어 쓴다는 말 저는 반대하고 있고 이 작기를 음양을 구분 없이 오형으로 쓴다는 것도 반대하고 있고 그럼 저는 전반적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형태가 강설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고두제 단지 요거만 이제 제가 활용할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두제 묘고 정의에서 보듯이 재간의 천간은 반드시 묘고의 근기를 도모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법명학의 묘고로는 형충을 이용하면 오히려 주체가 건강해진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자평학의 경우 형충을 반영할 경우 임묘한 재간인식의 오행을 형발 충동하며 나아가 포테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생지와 로강지로 유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왕지가 있으면 다 장차 쇠지로 갈 거기 때문에 약하게 잃는다?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자평학에서 말하는 신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놨는데 자평학에서는요. 심여첨 선생 어디를 보더라도 격을 정할 때 신강신약은 처음에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격을 정하고 난 뒤에 상신과 일간과 격용 간의 관계에서 신약, 신강을 논하죠. 이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신강, 신약하고 왕세는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히 얘기했잖아요. 왕세는 월에서 보는 왕상휴수사의 논리고 신강, 신약은요 통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월에 태어나면 이 목은 겨울에서 생을 받으니까 이 왕이죠. 왕상을 왕이라고 하고 휴수사를 쇠라고 하잖아요. 그죠? 왕쇠할 때 얘를 왕상이라고 하고 얘는 휴수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왕인데 이게 강이냐? 강 아니에요. 자평학에서는. 왜? 통근을 못했거든요. 자, 갑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니까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이 전부 강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자평학에서는요. 예. 이거는 해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통근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강하기도 하고 왕하기도 하죠. 강왕하다 이렇게. 얘는 왕하지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자, 이제 요거 이제 시간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마저 하면서 다른 책의 내용도 같이 보고 이제 지금 결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